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말 대비해서 확연하게 시장의 변동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올라주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이 후반에 연이틀 올라온 데에 대한 부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요,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죠.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흐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실적과 성장이 담보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이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치킨은 반반, 치킨무는 거들 뿐. 어떤 내용일까요? 포트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시장 전략가들이 내놓는 목소리를 취합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와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1.6을 터치했다라는 이슈가 부담이 됐죠. 나스닥의 흔들림에 우리장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주 초반에 있었던 강한 변동 대비해서는 확연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FOMC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혹은 채권 수익률 관리 등의 인위적인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의 기대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실 그러한 카드 이번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잘 감안하시면서 지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죠. 일단 눈치 보기 흐름 이어지면서 0.15% 약보합으로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하루 종일 유지합니다. 3,049포인트 지나가네요. 자, 수급적인 흐름 보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함께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물량 자체는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 내부를 보면 정말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IT 업종으로 각각 2천억 원씩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국인 기관이 내놓는 IT 섹터의 매수를 전부 다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봤더니 기관과 함께 자동차나 건설, 보험 업종으로는 매수가 확인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는 LG화학,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혹은 조선주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오늘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냅다 팔고 있는 IT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려갑니다. 각각 1%, 2.5% 하락권이고요. LG화학은 4거래 연속해서 올라주고 있죠. 오늘 2.5% 상승하며 96만 8천억 원 지나갑니다. 100만 원 터치 다시 한번 가능할지 앞으로의 흐름 보죠. 네이버도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첫 전용 플랫폼 전기차 출시 소식에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현대차도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오늘 약보합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의 종목들은 혼조를 나타내면서 어지러운 투자 심리를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도 보죠. 코스닥은 오늘 상승 종목수 700여 개, 하락 종목수 500여 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공방 속에 보합권 흐름 이어지네요. 0.17% 상승권 지나가며 927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오늘 코스닥을 상징하는 건 식음료가 올라가거나 창투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음료 쪽은 마켓컬리 관련주겠죠. 우양이나 푸드웰, 흥국 F&B 등의 종목들이 마켓컬리 기대감을 안고 올라서고 있다는 점, 식음료 섹터를 끌어올리고요. 또 다른 건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종목들은 쿠팡에 대한 이슈가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성창투 상한가 들어갔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나 각종 인베스트먼트 혹은 투자가 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시장에서는 제2의 쿠팡이 될 만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뜨겁고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고 이런 가운데 시장의 질이 좋을 때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죠. 그만큼 지금의 시장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이두 종목의 상승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투자할 때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DPC 이슈에서도 우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빅히트에 지분 투자를 한 자회사를 안고 있대라는 맥락 속에 DPC가 과거에 급등했었던 바 있었죠. 그랬는데 그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빅히트의 지분 겨우 2%, 실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장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DPC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창투사 투자가 과연 우리가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보죠. 요즘 효성그룹주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줄줄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효성그룹은 지금 자회사 풍년입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정말 못 올랐었던 게 바로 효성화학인데 올해 그 분을 토해내는 느낌이에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오늘 장은 11% 급등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7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이 효성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400억 원대 나올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결국 목표 주가 70% 상향해서 3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단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세계 2위권의 산브라질수 업체 효성화학. 앞으로 이 목표가대로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박앵커의 3월 8일 도전주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펜오션을 내놓고 이 종목을 담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한 1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조선해양 수주 소식이 곳곳에서 조금 들리고 있죠. 3월 8일 도전주로 언급을 드릴 때 당시에 그 이유인 즉슨 친환경 기술에 대한 주목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친환경 기술 덕분에 수주, 올 연초에 나왔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나 LPG선 수주 절반을 한국조선해양이 싹쓸이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4% 정도 올라갑니다. 12만 2천 원권 더 갈 수 있을지 박앵커의 도전주 한번 관심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이슈. 요즘 증권가 전략 리포트들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송들을 서치해보니까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손에 떡을 쥐고 가라. 이 말인즉슨 가치주와 성장주를 한 포트에 좀 담아서 적절히 잘 섞어 가보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성장주 분명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들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그간 성장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저금리 기조, 그리고 경기 둔화 속에서 경기 민감주 대신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한 반사 효과를 받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주가 주목받던 여건들이 조금씩 달라졌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고 백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끝이 난 게 아니야? 이제 가치주로 완전히 옮겨야 되나?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되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전략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성장주의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인 즉슨 성장주, 가치주의 대결 구도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 안정성 종목이 엑슨모빌,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종목이 테슬라인데 작년 수익을 놓고 보면 정말 확연하게 달랐죠. 엑슨모빌은 이렇게 일자의 움직임, 테슬라는 지난해 무려 10배나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 테슬라 들고 있어? 와,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조금 달라요. 올해 들어서 수익을 계산해보면 엑슨모빌은 48% 올라왔는데 테슬라는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렸습니다. 올해는 테슬라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 기조는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며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성장주와 가치주 하나씩을 좀 꼽아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건데 네이버와 포스코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지금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 사실래요? 이러면 많은 이들이 고민도 안 하고 아마 네이버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 사실래요? 하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포스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전략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장주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바로 경제 정상화 종목이라는 대안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올해는 선택의 폭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낸 의견을 봤더니 11월 달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소비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화면 가볼까요? 자,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래, 그러면 성장주도 끌고 가겠어. 하지만 비중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근데 금리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는 성장주의 적이 아니다. 라고요. 금리 상승, 분명 가치주에는 유리하지만 성장주의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이 상관 개수를 높여봤을 때 성장주 종목들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덜 오르긴 했지만 하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악재로 여기면서 우리가 금리 발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시점부터 아크이노베이션 ETF, 대표적인 성장주를 담은 ETF도 같이 올랐다라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비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겁니다. 치킨은 반반, 치킨무는 거들 뿐. 성장주냐 민감주냐 고민하시면서 하나만 골라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적정하게 분위기를 봐가며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치킨무는 치킨들 옆에 있는 이 테마주를 말합니다. 테마주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 종목은 그저 거들 뿐 정도로만 생각하며 고민의 가지수를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박앵커가 열심히 고민했고요. 그렇다면 성장주, 가치주 좀 마음 놓고 포트에 넣어볼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염블리죠. 이베스트증권에 이 호텔신라와 카카오를 각각 꼽아주셨어요. 하반기는 면세점 회복되고 또 카카오 선물하기가 고성장하고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하나, 성장주 하나 고르라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팀장님도 단기로는 포스코, 장기로는 LG화학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각각 반반 어떻게 골라가실지 궁금해집니다. 의견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